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소식 요즘 뜸한데요. 동력을 상실한 것일까요?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정부의 탓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김 지사의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모를 통해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를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임기는 절반이 지났고 행안부에 경기 북부 특자도 주민투표를 제안한 지도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제안 이후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 지사는 여전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변함이 없지만 진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8월 말까지를 나름대로의 시한으로 생각해서 그때까지도 아무런 저희가 없다면 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이고 이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주민투표 외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의결 방안에 대해서는 길이 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핑곗거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름 짓기로 공분을 일으킨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라. 매번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핑곗거리만 찾으며 스스로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투표라는 여론몰이 대신 실제적인 분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정부의 답을 기다린다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이달 말까지 정부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두천 지역 실업률이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결과 올해 상반기 9개 도의 시군 지역 실업자는 44만 7천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만 2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실업률은 3.1%로 전년보다 0.4%포인트가 올랐는데 동두천시가 5.1%로 가장 높았고 거제시가 4.7%, 구미시가 4.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시내로 이전한 기업을 따라온 직원에게 1인당 이사비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직원의 가족이 모두 이사하면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 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의정부시는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북부지역본부에 보조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H 경기 북부본부는 지난해 초 신설돼 서울 사무소를 사용하다가 의정부시 용현동 롯데마트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포천시는 이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사직리 화대리 일대 온천보호지구는 지난 30년간 약 280만 제곱미터의 지하수 개발 제한과 약 22만 8천 제곱미터의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를 받았는데요. 포천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온천지구 해제가 일동면 지역 발전과 또 다른 온천 개발 등으로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에 따른 호우와 강풍으로 인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21일 오후 1시 기준 주택 침수 등 3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별로는 주택 침수 16건, 도로 침수 5건, 차량 침수 2건, 구조물 탈락 9건, 나무 전도 1건, 기타 4건 등입니다. 이날 0시부터 8시간 누적 강수량은 중구 운서동 76.3mm, 연수구 송도동 40.5mm, 남동구 구월동 63mm, 부평구 구산동 60mm, 계양구 계산동 53mm 등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2.8m, 최대 초속 21.6m였습니다. 현재 부평구 굴포천과 계양구 계산천 등 13개 하천과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등 도로 4곳이 통제됐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다가 점차 사그라들 거란 전망인데요. 치명률이 올라가는 고령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목이 아프고요. 그거 코로나가 싶어서 검사하러 왔어요. 약국에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동이 났습니다. 7월 말부터 좀 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키트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없다가 이제 많이 생겼죠.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7월 200여 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들어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이번 유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인구 집단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여름철을 맞아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거나 또 아니면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 가동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치명률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고연령층 감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전체 입원 환자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고령의 어르신과 또 기저질환, 콩팥이나 간이 안 좋으시다든지 심장질환이나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되겠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10월부터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폐된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고령층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잇는 제2경춘국도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데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경기 강원 지역 도로교통망 확충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편익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2경춘국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도 제2경춘국도 사업비를 증액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서 한 5천억 정도의 예산 증액과 그리고 적성성 검토라고 하는 기재부의 심사가 또한 과정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저 여야가 합심해서 절차를 빨리 앞당기고 또 국회 예산결산심사 과정 속에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9개 기후환경단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는 석탄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어 도는 아리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30%를 공언했다며 아리백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도는 적극적으로 석탄 전기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단체는 석탄 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등도 도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로 2년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는데요. 자치구별로는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가 있는 서부권은 마이너스 0.07%에서 0.04%로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양천과 영등포, 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보합에서 0.09%로 역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면적별로는 40에서 60제곱미터가 0.07%, 85제곱미터 초과가 0.04% 각각 올랐지만 40제곱미터 이하와 60에서 85제곱미터는 각각 0.01%, 0.02%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 30%씩 인하한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 상수원 원수에서 냄새 유발 물질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시도록 권고했습니다. 인천시 상수소사업본부는 최근 조류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지오스민이 상수원에서 냄새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일반 정수 처리 공정만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돗물에서 흙이나 곰팡내가 날 수 있습니다. 시는 사람에 따라 극미량으로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고 열을 가하며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어 3분 이상 끓여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시내 모든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해 수돗물에서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냄새 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안 발의 성적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지방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천시 의원 40명이 발의한 의안은 모두 131건인데요.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는 평균 3.3건으로 전국 평균인 4.28건보다 낮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12번째입니다. 최다 발의자는 신동섭 의원으로 지난해 총 28건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역시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는 3.2건으로 전국에서 12위였습니다. 2022년 전국 평균은 3.92건입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해 해당 영업주를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 치료제와 국소 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장 내 보관 중이던 25종의 의약품은 모두 압수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한 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정품은 물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